안녕하세요. 유킨스탁의 시장 읽어주는 남자 시익남입니다. 지난주 시장 다들 어떠셨나요? 이러다 2900선까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장의 공포 심리를 시원하게 날려버렸던 한 주였습니다. 주간 기준 코스피는 3.38% 상승, 코스닥은 5.31% 상승 마감했는데 정말 간만에 나왔던 반등다운 반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닙니다. 한글날 연휴로 화요일에 출발한 국내 증시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심리적 지지 구간이었던 삼성전자의 7만원이 개장 후 한 10분 만에 맥없이 무너졌던 겁니다. 그래도 연휴 이전에 연속적인 조정을 받았고 주말간 추가적인 악재도 없었으니 이번엔 반등을 좀 해주겠지 라는 기대감이 아주 초장부터 산산조각 난 것인데, 화요일까지만 해도 시장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습니다. 당장 나올 호재도 없고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환율은 1년 3개월 만에 1200원 돌파,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은 겁이 덜컥 나는 하락 추세, 주요 미디어와 매체들의 걱정들은 전혀 과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밤, 이번 주 가장 우려했던 악재성 이벤트 9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FOMC 의사록을 앞두고 극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었는데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수요일 우리 시장이 반등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굵직한 이벤트에 대한 경계심으로 하루 더 조정이 나오는 것이 평소 같으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하지만 예상과 정반대 결과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장중에 계속 좋았고요. 그렇다면 이건 글로벌 악재로 작용했던 테이퍼링과 인플레이션이 이번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재료가 소멸되어 버리고 시장은 새로운 근거로 상승 분위기를 조성한다 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인데, 바로 그 스토리가 나와 줬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실적 시즌이었고요. 두 번째 근거는 위드 코로나였습니다. 우리 시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글로벌 악재들이 지독하게 괴롭혔던 지난 한 달이었기에 수요일부터 시작된 3거래일 연속 상승과 훈훈해진 분위기가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지난주 시장 한번 돌아보며 이번 주 전략도 같이 세워보도록 하죠.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만연했던 화요일과 수요일은 리비안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리비안 실무진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인데, 에코캡, 대원화성을 중심으로 다수의 종목이 작은 연결고리만 있어도 급등세가 나왔죠. 이런 현상은 항상 급락의 전조로 작용했던 걸 좀 되새겨보면 현재 리비아는 상당히 리스키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 수익 구간을 노리고 들어가다 오랜 시간 물러있을 수 있기에 리비아는 현재로선 그리 가성비가 좋은 재료가 아니라 보고 있으니, 시장이 개선된 만큼 그간 인버스 성격으로 움직였던 테마는 접근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수심이 서서히 살아났던 목요일은 메타버스 테마가 강세였습니다. KB, 삼성, NH, 미래에셋이란 4대 메이저 자산운용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메타버스 ETF가 13일 상장한 이후 시장의 반응이 바로 나와줬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저렴한 운용 보수와 개별 종목에 비해 안정적인 주가 흐름에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관련주로는 넥스트, MP, 알체라 등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과 AR, XR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 모두 시세가 나왔는데,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이 메타버스이기도 하며, 차트적으로도 지난 상승 이후 조정을 쭉 거치며 바닥을 만들어 왔기에 이번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며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있게 이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원전주에 슈팅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해 일본, 프랑스 등 세계 여러 정부의 투자 계획이 발표된 것이 뜨거웠던 시장에서 새로운 촉매제로 작용한 것인데, 특히 일본의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54기에 달하던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의 새로운 집권당 실세인 한 정치인의 발언은 최근 에너지 대란 이슈와 맞물려 시장의 자극제가 된 것인데, 관련주로는 일진파워, 서전기전, 한전기술 등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전고점을 목전에 둔 종목들로 강한 수급이 쏠렸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대선을 앞두고 야당 쪽 후보들의 정책으로도 원전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 이것 또한 앞으로 연말까지 관심있게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울 뉴스 하나 소개하며 마무리해보죠. 코인데스크 비트코인 ETF 승인 18일부터 거래된다 라는 기사인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관련 뉴스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요약해보면, 미국의 증권감독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를 잠정 승인했으며 18일부터 거래가 시작될 것이라는 뉴스인데, 지난 금요일 원전주도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보면 사실 오후장인 비트코인 관련주의 상승이 더욱 뚜렷했습니다. 지난주 관심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우리기술 투자는 22% 정도 급등하며 개인적으로도 매우 뿌듯했는데요. 이러한 뉴스도 있겠다. 코인 가격도 전고점 돌파를 바라보고 있겠다. 7,500만원 수준인데 이번 주도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엔 고전적인 비트코인 관련주였다면 이번 주에는 신흥 관련주, 그 중에서도 바른손이란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바른손은 영화 제작 및 투자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영화 기생충의 제작사로 저번에 부각받기도 했죠. 하지만 이번엔 비트코인과의 연결고리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지분 0.2%를 확보했다는 10월 7일자 기사인데, 이 0.2%라는 금액이 사소해 보여도 새로운 관련주에 흥분하는 것이 주식시장인지라 비트코인 테마의 흐름이 신규 테마주로 넘어오는 시나리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꼬리를 남겼던 4,775원을 목표가로 잡으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약 20% 상승 여력밖에 없어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시세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서 기생충 테마로 급등했을 당시 주가 7,000원 절반인 5,750원까지 현재로부터 45% 정도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투심이 다시 살아나는 시장에서 오버슈팅의 가능성까지 포인트로 잡고 이번 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히든 종목 또한 비트코인 관련주로 전고점을 바라보고 있는 강한 종목으로 준비해 놓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엔 더 재밌는 뉴스와 쉬운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지난 하락에 충격에 빠져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영상을 통해 새로운 흐름들 잡아가셔서 빠르게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많이 버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